솜사탕은 물에 씻으면 사라지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만큼은 절대 지켜내고 싶은 라쿤일보 쿠니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잘 알려져 있는 AI 시장 판따기가 뭔가요? 미국이 칩을 설계하고 한국이 메모리를 붙이면 전 세계가 돈을 싸들고 줄을 선다. 이거죠. 이 와중에 우리는 그동안 중국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너네 칩 없어서 AI 못하지? 짝퉁이나 만들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웃던 그 짝퉁이 사실은 명품을 넘어선 예술품의 경지에 올랐다면요? 심지어 비싼 GPU 없이도 스포츠카보다 빠르게 달리는 엔진을 만들어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중국 기술이 발전했다는 뻔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AI 이퀄 엔비디아라는 투제 공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아주 서늘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안전벨트 매시고 시작해볼까요? 사건의 발단은 충격적이게도 우리 안방에서 터졌습니다. 한국 AI의 자존심, 쏘버린 AI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던 네이버가 최근 국가대표 AI 연구원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손흥민 선수가 국대 선발에서 떨어진 건데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이버가 만든 AI 모델을 까보니 그 안에 중국 빅테크가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콴의 구성 요소를 활용했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네이버가 미쳤어? 왜 짝퉁을 갖다 써?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네이버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의 성능과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서 글로벌 빅테크들까지 실제로 참고하고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는 동안 중국 AI 기술은 이미 따라하기 수준을 넘어 미국 연구자들조차 엔지니어링 아트라고 부를 만큼 수준과 효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도 유혹당할 수밖에 없었던 성능 대비 비용과 효율의 매력,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팩트입니다. 에이, 기업은 돈 때문에 그렇다 쳐도 그래도 학문은 미국이지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아니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혹시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세계 대학 연구 성과 라이덴 랭칭 기사 보셨나요? 한때 학문으로 날리던 미국 대학들 중에는 3위권 안에 하버드 대학 딱 하나만 있고 1위와 2위 자리를 중국 대학들이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10위권까지는 모두 중국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AI판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인들이 느꼈던 그 멘붕. 우리가 돈도 제일 많고 쟤네는 가난한 공산당인데 왜 우리가 졌지? 딱 그 상황에 비유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GPU를 틀어막으면 AI 중국이 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제재가 잠자던 용의 생존 본능을 건드려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데 중국은 도대체 뭘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난이 만들어낸 천재성, 즉 덜 쓰고 더 뽑아내는 발상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AI 투자의 정석은 속된 말로 돈지랄이었습니다. 더 큰 GPU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때려박아서 공장을 돌리는 거였죠. 미국은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회사가 있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GPU를 늘리는 스케일링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GPU를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생각했습니다. 공장이 작아? 그럼 생산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 미국이 하드웨어 깡패라면 중국은 소프트웨어 변태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변태들의 걸작이 바로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가 만든 키미 리니어입니다. 여러분, 챗 GPT나 제미나이 쓰다 보면 대화가 길어졌을 때 얘가 앞에 했던 말 까먹고 자꾸만 헛다리 짚는 소리를 하는 디지털 치매 겪어보셨죠? 이게 다 텍스트 길이가 늘어날수록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이 폭증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샷 AI는
문맥 길이가 최대 100만 토큰에 이르는 초장문 상황에서도 기존 풀 어텐션 방식 대비 메모리를 최대 75%까지 줄이면서 최대 약 6배 빠른 디코딩 속도를 내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논문에서 주장합니다. 남들이 64기가 램을 써서 끙끙댈 때 중국은 같은 작업을 16기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HBM이니 뭐니 메모리 비싸서 난리인데 중국은 우린 같은 돈으로 더 길고 더 많이 돌릴 수 있어 라며 판을 뒤집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기존 AI는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게 토큰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량이 제곱으로 불어나서 GPU가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리니어 어텐션과 그 변형인 키미 델타 어텐션, 일종의 델타 어텐션으로 풀어낸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 기존 어텐션 방식이 책 한 권을 한 사람의 작가가 다 쓰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방식은 줄거리 작가, 구성 작가, 상황 작가, 인물 작가, 마무리 작가 등의 분업을 통해 한 권의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딱 꼬집어서 찾아보기도 쉽고 집필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량도 확 줄어들죠. 결과적으로 입력 데이터량이 무지하게 많아지는 초장문 상황에서 속도는 최대 약 6배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을 기존 구조와 비슷하거나 더 좋게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칩 없으면 AI 못한다는 말 슬슬 의심이 가기 시작하죠? 기술적으로 우리는 이제 GPU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 라고 증명해나가는 중국. 과연 말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명치를 때리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효자 상품인 H200 칩의 중국 수출길이 꽉 막혀버렸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 막은 게 아니라 중국 세관이 통관을 사실상 거부해버린 사례가 나온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던 H200 수요가 100만 개 이상으로 거론되던 와중에 중국 선전세관이 H200 통관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물류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품업체들은 재고 쌓일 거다 생산 라인을 멈췄고 납품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조건부로 팔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중국은 자국 내에선 필요할 때만 사고 가능한 한 중국산 칩을 늘리라는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 거면 우리식으로 하겠다는 일종의 역제재 성격을 띤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제 일부 H200 주문을 취소하거나 줄이고 자국 칩이나 다른 대안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중국의 단순히 자존심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너네 칩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만 해 라는 신호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믿었던 최대 큰손이 갑자기 손절을 부분적으로 선언하며 기대했던 수요가 흔들린 셈이니 이거 주가 차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효율성을 앞세워서 독립을 모색하고 경제적으로도 반격 카드를 꺼내든 중국. 그래봤자 컴퓨터 속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지능이 만약 아이언맨 같은 강철의 몸을 입고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온다면 어떨까요? 최근 CES 2026 다녀오신 분들은 공포를 느끼고 오셨답니다. 중국의 로봇 기업 유니트리 부스 때문인데요. 얘네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세워놓고 격투 시연을 하면서 실제로 로봇끼리 치고받고 사람과도 치고받는 상황을 연출해버렸습니다. 움직임과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시연인데요.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로봇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강한 동작에도 멀쩡하게 움직이는 장면은 이제 실험실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죠. 반면 우리나라는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저희 로봇 춤도 춰요, 물건도 집어요 하는 시연과 가능성 위주의 전시 단계에 머무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설치의 80% 이상이 자국에서 이뤄질 정도로 시장과 공급 측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키우며 양산과 실사용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가성비와 물량은 중국이 먹었고 초고성능 프리미엄은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한국 로봇 산업 이대로 가다간 샌드위치, 아니 납작만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린 다 망한 걸까요? 엔비디아 주식 팔고 금이나 사야 할까요? 아직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플레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땠나요? 삼성폰, LG폰 망한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국 삼성폰이 세계에서도 알아주죠? 그건 우리나라가 제조와 서비스 분야에서 탑티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천조 원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중국처럼 인구수와 내수 시장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정면 승부? 그건 유치원생이 헤비급 챔피언한테 덤비는 꼴이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같은 제조 분야에서 세계 탑티어를 자랑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직접 만드는 대신 그 AI를 가져다가 공장을 돌리고 불량료를 잡고 로봇을 제어하는 온디바이스 AI와 실물 서비스 AI로 승부를 보는 게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4.0은 연산 효율을 개선한 구조로 글로벌 AI 성능 평가에서 전체 11위, 한국 모델 중 1위를 기록했고 후속 KX1은 상위 10등 안으로 진입하면서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우리도 칩 만들어요 라고 외치는 건 의미 없습니다. AI를 가져다가 공장을 돌리고 로봇을 움직여서 진짜 돈을 벌어오는 기업, HBM 같은 부품 판매를 넘어 AI 전체 시스템을 설계, 튜닝, 운영해주는 서비스 솔루션을 파는 기업이 AI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야겠죠. 누가 칩을 만드냐에서 누가 칩 없이도 혹은 칩을 더 똑똑하게 써서 실물 경제와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느냐로 관점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중국의 무서운 반격과 엔비디아의 위기, 그리고 한국의 생존법까지 아는 만큼 우리 계좌도 불어나겠죠? 라쿤일보는 더 돈 냄새 많이 나는 정보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